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에 탑재되어 있는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브리핑 자료를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선생님들과 함께 예전에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2024에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으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서 2025학년도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와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자료의 비교 대조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조금 검토하고 제작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브리핑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걸 먼저 살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료가 완성이 되면 그건 또 별도로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만든 문건이고요.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로 공교육 대변역 추진,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교 중심으로 교육섹터 유기적 연결에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 경기교육의 큰 방향성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있었던 유네스코 미래교육 포럼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공교육의 확대를 경기교육의 큰 방향성으로 이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들이 이 자신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누구나 배우고 싶은 교육 활동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 공교육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올해는 4대 정책, 9개 주요 과제, 24개 세부 과제, 76개 실천 과제를 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정책 수, 주요 과제 수, 세부 과제 수, 실천 과제 수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대조 작업을 좀 해보니까 2024 같은 경우에는 90개 정도의 실천 과제가 있었고 세부 과제나 주요 과제도 당연히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정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모두 이 76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했던 내용에서 크게 일몰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교육 정책이 뭐냐면 이제 공유학교의 학점 수업 인정. 결국에 이제 그 작년에 미래교육 포럼을 하기 위한 사전 포럼에서도 또 올해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미래교육 포럼에서도 학교 밖 학점의 인정이 이 공교육의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 지역교육 협력을 통한 학교 밖 교육활동 제공 플랫폼인 공유학교의 학점 인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학점 인정이 되려면 법률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을 선행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 온라인 학교의 학력 인정입니다. 이제 올해 경기 교육의 방향성이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인 학교와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배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학력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진학이나 진로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공교육 확대의 이 체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가한다. 그래서 경기교육 기본 계획에서 이 하이러닝과 하이 코칭까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이러닝, 하이 코칭, 그리고 스마트워크까지 이어진 학습과 행정 모두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고, 이 세 가지가 올해 주요 변화 지점이자 경기교육에서 중점 사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확대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의 대변혁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 공교육의 대변혁은 공교육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도에는 4대 정책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은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 업무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제 뒤에 절차는 나오지만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 12월에 이제 수립되어 안내가 될 건데, 아직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 나오면 또 그 자세하게 올해 새롭게 수립된 것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기존 틀과 한계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변혁하는 경기 미래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는 교육 1섹터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2섹터 경기 공유학교, 교육 3섹터 경기 온라인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 시스템이다. 그래서 교육 3섹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공교육이 확대되면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을 시공간의 구애받음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또 함께 공부했었던 경기 미래교육 관련된 기본 문건 7월에 나왔었는데, 그걸 근간으로 해서 2025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 기본계획은 미래교육을 향해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자율균형 미래의 기조 아래 정책 1.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정책 2.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정책 3.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그래서 정책 1과 정책 2, 정책 3이 각각 교육 섹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가 정책 1에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고요. 결국에 2025학년도 5대 정책 가운데 학교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은 정책 1로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 정책이 지역협력 관련돼서는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책 3,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에서는 경기 온라인 학교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정책 4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행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 4가지 정책에 맞춰서 9개 주요 과제, 24개의 세부 과제, 76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전, 목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현장 참여 정책 제안, 경기교육 정책 현장 모니터링, 또 학교교육지원청 정책 간담회 등에서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목표,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비전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목표는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기조는 자율균형 미래. 이렇게 똑같고요.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올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증거 기반의 정책 평가를 토대로 해서 기본 계획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과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점검, 그리고 결정된 것들의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그 결과, 학교의 변화된 양상, 학생의 성장, 그리고 교육 구성원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고서 2025 경기교육 정책을 수립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공유학교 학점 인정 프로그램 개발, 모든 공유학교의 교육 활동을 학점화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학점 인정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올해 도입해서 운영하고 확산해 나가는 형태로 변화를 줄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경기 온라인 학교의 학력 인정 기반 마련입니다. 이거는 전자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정책 과제를 추가해 교육 섹터의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하이러닝, 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인 하이코칭, 그리고 이 행정 지원을 위한 스마트 워크까지 이렇게 이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으로 확대 강화해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협력 책임 돌봄 운영,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를 지역 협력 늘봄 학교 확대로 통합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가 통합돼서 관리되는 체계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확대, 미래교육 공간 조성,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학교 공간 운영의 효율화로 통합 추진한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또 이제 학교 공간 운영의 효율화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넘어
안전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요.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경기도의 다양성은 경기교육의 새로운 교육을 견인하는 강점인 동시에 직면한 도전 과제다.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환경, 자원, 기회의 차이가 학교, 지역, 문화의 차이로 이어지는 학습 격차를 줄이고 모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평한 교육을 토대로 공교육의 확대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참고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 선생님들과 살펴보게 될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하고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그 비교 자료랑 조금은 겹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건의 제목에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방향성이 잘 드러납니다.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요 부분이죠.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 미래교육의 운영체제인 교육 1섹터 학교, 교육 2섹터 경기 공유학교, 교육 3섹터 경기 온라인 학교, 그리고 행정지원으로 재구조화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4대 정책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안내하고 있고, 추진 목적을 보면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 교육감 공약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성장 및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의 현장 지원 역할을 제고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의 변화 그리고 학교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요 변화 부분을 살펴보면 기본계획 체제에서 실천 과제가 11개 추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제 수는 감소하였지만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11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통합하여 구성한 내용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책은 1개가 줄었습니다. 5개에서. 그래서 주요 과제는 5개가 줄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정책 하나당 3가지 주요 과제를 이렇게 배치했던 2024 계획에 비해서 2025 학년도에는 대부분 2개, 그리고 1가지가 3개의 주요 과제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요 변화 지점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 과제 수도 주요 과제의 축소에 따라서 이렇게 36개에서 24개로 줄었고요. 이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천 과제도 한 14개 정도 90개에서 76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책 구성은 교육 섹터별로 재구조화했는데요.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 그리고 이건 섹터는 아니지만 학교 행정 지원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 4대 정책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 기본 계획의 변화를 보면 2024학년도에는 미래, 역량, 교육 공동체, 안전, 학교 중심 행정이었는데 4대 정책에서는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 행정 지원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재구조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
경기 주요 업무 계획이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 나온다면 이 지점은 우리가 반드시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공유학교 학점 인정 프로그램 개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학교는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제공받기 어려운 교육 활동을 지역에 있는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사회문화적 자본에 대한 격차 없이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이 보장하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방향이고 2025학년도는 드디어 이 공유학교가 3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 활성화하는 시기, 이제 내실화하는 시기로 중장기로 본다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공유학교의 학점 인정 프로그램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또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확대,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경기 이음원학교 운영, 이게 교육 2섹터인 이제 수원에 개소를 하게 되죠. 경기 온라인 학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 운영, 경기 온라인 학교 학력 인정 기반 마련, AI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그러니까 교육 2섹터, 또 교육 3섹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학점 인정 부분들을 경기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러한 교육 2섹터와 교육 3섹터와 관련된 지원을 위해서 AI 디지털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러닝, 하이코칭, 그리고 이전에도 시도하고 있었던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살펴보면 하이코칭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도 AI가 선생님들과 관련된 진단을 하고 진단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연수를 제공하는 하이코칭을 토대로 이제 생애 주기 또 성장 단계에 맞는 교직원의 역량 강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진단, 또 콘텐츠 제공, 평가, 피드백에 이루는 이 교육과정 설계, 수업, 평가, 피드백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AI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월성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교실 안에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하이러닝을 토대로 해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상황이나 여건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교실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그것이 실제 교육 활동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또 다양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들어온 이유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2022 국가 수준의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학생이 이 공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나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 나갔을 때도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평생 학습자로서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이 평생학습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학교 안의 청소년 또 학교 밖의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학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사회정서 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 활동이 학교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선생님들의 역할 중에 중요해지는 부분이 아마 이러한 사회정서 학습 그리고 아이들 간의 관계를 맺는 것들 이러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정서 학습과 관련된 진단 도구도 개발이 되었고 그 진단 도구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사회정서 학습이 공교육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훌륭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여건이 지금 여기에 구축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가 새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재구조화 내용이 추가된 내용을 선생님들과 안내해 보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요 업무 계획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확대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공동체 자율성 확대 부분인데요. 2024학년도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사학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 이렇게 과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 확대, 인성 시민교육 강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이 그대로 들어왔고 교육활동 보호까지도 이렇게 책임의 영역에서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여기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보장 강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1회에 있었는데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이라 그래서 아마 정책 3으로 배치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온라인 학교 기반 조성, 경기 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 기초학력은 교육 1섹터인 학교 부분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다만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 학교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 3섹터, 이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 부분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이 배치가 되기는 했지만 이 경기 온라인 학교 부분에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과 관련된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예를 들면 하이러닝 같은 것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교육 3섹터에 배치가 되었다고 해서 교육 1섹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 섹터별로 배치된 교육 정책들이 각 섹터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연계가 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동을 보면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은 위에 보신 것처럼 정책 3, 교육 3섹터인 디지털 기반 교육 학습 지원으로 이동을 했고요. 역량함형 교육과정 운영은 정책 2였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학교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 1섹터인 정책 1로 역량 기반 교육 강화가 옮겨갔고 올해 2025 경기교육 기본 계획에서 가장 첫 번째 추진 과제가 역량 기반 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평가 내실화가 작년에는 정책 5에 있었는데 학교 평가 선순환 시스템 강화라고 해서 교육 1섹터인 학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평가는 교육과정 설계, 수업, 평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학교 평가를 통해서 이제 선순환함으로써 학교의 성장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그 학교 평가를 를 위해서 이제 자율장학이 이 학교 평가와 또 연계돼서 진행되는 형태로 올해도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는 문건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변경 보면 과밀 과대학급 해소는 학교 공간 운영의 효율화 부분으로 통합되었고요. 체육교육 활성화는 체육활동 일상화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통합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 교육공동체 자율역량 강화는 경기 자율장학 활성화 지원 부분으로 통합이 되었고, 영양 식생활교육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지원, 자율선택 급식 확대, 이렇게 이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선택 급식 확대 및 영양교육 내실화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민 역량 및 창의 역량 강화,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활용에서는 이곳은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로 통합이 되었고요. 마지막 학교 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학교 업무 효율화, 과제 발굴 및 개선은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 경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올해 학교 업무 개선 담당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학교에 부조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들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학교 현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표도 변화가 되었죠. 사실은 이 목표나 비전이나 목표나 기조는 동일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 4대 정책은 섹터에 맞춰서, 교육 섹터에 맞춰서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그래서 교육 1섹터인 학교, 그다음에 지역 협력 교육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경기 공유학교,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 또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 시공간을 넘어 뱀을 확장하는 교육까지 이렇게 1, 2, 3 정책에 배치가 되었고요. 마지막 4에는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이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주요 과제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1,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주요 과제는 역량 기반 교육 강화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는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교육 확대, IB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세부 추진 과제가 또 4-5개씩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 부분에서 두 번째는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 확대, 인성 시민교육 강화,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 교육활동 보호에는 뭐 학교 폭력이나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도. 다음 두 번째, 지역협력 교육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의 주요 과제는 지역협력 교육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지역협력 융합교육 강화,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입니다. 지역협력 책임교육 강화. 그래서 아까 늘봄학교에 방과후나 뭐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었을 것 같고요.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까지가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의 세부 과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인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에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이 첫 번째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경기 온라인 학교 기반 조성,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세부 추진 과제로 들어가 있고,
학습 안전망 구축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지원, 평생학습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교육 역량 강화에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 교직원 역량 개발, 역량 중심, 인사제도 내실화,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었고요.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네 번째 정책에서는 첫 번째가 안전한 학교 지원입니다. 추진과제가 세부 추진과제로는 교육환경 안전 강화, 학생 및 교직원 복지 확대, 학교 공간의 운영 효율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중심 교육 행정이 두 번째인데요. 교육활동 지원 강화, 교육행정 조직 효율화, 교육행정의 디지털 전환, 이렇게 세부 추진 과제가 세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정책, 9개 추진 과제, 24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기획관의 브리핑 자료로 탑재되어 있는 정책기획관 보도 자료와 그리고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안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살펴보았을 때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증거 기반 교육 평가를 통해서 이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 정책들을 기획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후에 비교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나면 작년에 있었던 자료가 올해는 이렇게 재편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부분 안내를 드릴 때 이 사단 결제를 안 해도 되는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이제 안 계신 경우 그리고 업무 담당자와 보직교사가 한 명인 경우,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보직교사를 겸하고 있을 때 사단 결제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정보다라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부득이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교감 미발령교와 담당 교사와 보직 교사가 일치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는 사단 결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분을 결제 라인에 포함하도록 해서 사단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단 결제를 해야 되고요. 불가능한 경우는 이 사단 결제를 위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있는 위원까지도 사단 결제에 결제자로 포함을 했음에도 3단밖에 구성이 안 될 때만 3단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오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럴 경우에는 구독자님께서 꼭 댓글로 안내를 해주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